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선은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주,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그리고 인천 경선과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지사가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누적 득표율이 54.9%까지 올랐습니다.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경선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런 자평을 했습니다. 원료와 줄기는 국민의힘이 독식하려 했던 개발 이익을 정말 고립돼 있던 야당의 기초단체장이 4년 넘게 치열하게 싸워서 개발 이익의 일부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드린 그런 노력과 투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 대장동 사태가 저의 청렴함과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득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들으신 것처럼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청렴함이 증명됐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번 이 경선 투표에서 원래 추미애 후보를 찍으려고 했던 후보자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미안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찍어야겠다라면서 이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의 주력 후보를 흔들기가 시작됐다라는 아하. 위기감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대세론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아하. 해서 표결집을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표가 반영된 게 없었는데 최근에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이슈가 최소한 이재명 지사에게 큰 어떤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구나, 오히려 이 탄탄한 지지세를 갖춰가고 있는 측면을 보면 이 불안감을 느낀 지지자들이 오히려 표를 결집한 측면이 있다. 뭐 추미애 전 장관을 투표할 수 있는, 뭐 본인의 어떤 그 호불호에 따라서 그 후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오히려 대세론을 더 강화시켜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분석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면요, 이재명 지사가 결선 투표 없이 곧장 본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지금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그 국민의힘 게이트에 대한 방어적인 표가 1위 후보한테 모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표 속에는 추미애 표가 상당히 있습니다. 표를 찍고 저한테 문자를 막 주거든요. 마음은 확실히 추미애인데 어쩔 수 없이 1번한테 표를 던졌다, 미안하다, 이런 문자가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는 주말에 이제 열리는 서울 경기 지역 순회 경선, 그리고 또 3차 슈퍼위크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50% 이상 득표율을 유지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결선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자, 민주당 최종 유효 투표 수는 약 140만 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재명 지사가 70만 표 이상을 받으면 과반 득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모두 54만 5천 표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제 15만 4천 표만 얻으면 본선으로 직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대장동 의혹이 남은 민주당 경선 결과 또는 이제 앞으로 있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핵심인데요. 해당 의혹을 두고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연일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특검을 빨리 선임을 해서 그분에게 수사팀 구성도 맡기고, 본인들도 과거에 야당 시절에 국정농단 의혹이 터지니까 그 특검 받으라 해가지고 그 당시 여당이 그래도 신속하게 특검에 합의해주고
수사팀을 출범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2016년 같이 최소한 하라.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런 일에서 안 먹은 일이 없거든요. 안 해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야, 이재명이가 설마 안 해먹었을 리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돼지니까.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발언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모 눈에는 뭐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돼지입니다라고 결론까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네요. 글쎄요. 근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는 2017년과 다르게 조금 더 온건한 모습을 지금까지 많이 보이려고 그랬죠. 노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근데 이렇게 좀 강한, 너무 지나치다 싶은 얘기들을 쏟아내시는 것은 오히려 좀 여유를 잃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아직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치 국민의힘과 민간개발 세력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서 본인과 공공개발을 하나의 선한 쪽으로 프레임을 잡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유동규 씨가 없었다면 성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네. 유동규 씨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악이고 민주당이나 본인의 성남시의 치적은 선이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일단 뭐 여당의 경선은 지금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